여기 보시는 게 2013년부터 23년까지 월별 비트코인의 수익 등락 상승과 하락을 나타내는 표예요.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어디든지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뭐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9월이랑 10월이에요. 9월의 경우 잘 보시면 이게 딱 10년 차트거든요. 그럼 올해 23년 빼고 13년부터 22년까지 10년 동안 9월에는 8번 하락하고 상승했을 때도 되게 약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네요. 네. 반면에 10월의 경우는 무조건 거의 대부분 상승을 8번을 상승을 했고 하락도 요거 한 번 빼고는 거의 적게 된 확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9월에는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하고 10월에는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9월에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때 좀 더 하락할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잘 버텼어요. 다른 종목보다. 그렇기 때문에 9월에 이렇게 하락을 크게 안 한 걸 봤을 때 10월에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승인 이슈가 있어갖고 크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질문 들어보면 왜 9월이랑 10월일까요, 하필?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회계연도 아세요? 회계연도 네. 12월 31일. 12월 31일이 마감이잖아요. 어. 그리고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미국에서는 미국의 연방 정부는 9월이 12월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10월이 1월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회계연도가 10월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때 연말 되면 보통 저희가 리스크 자산을 좀 줄이고 안정성으로 가다가 새해가 시작되면 보통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주식도 보시면은 작년 연말에 좀 안 좋았다가 올해 1월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통상적으로 9월에 있고 10월에 또 있고 10월에 또 대선이 있죠. 대선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 10월에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0월에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보다는 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슈 사항을 한번 정리해 보면 10월 16일 저녁이었어요. 제가 이제 한참 이제 퇴근하고 와서 운동하고 와서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는데 그 제가 코인리스라는 뉴스 암호화폐 뉴스를 이렇게 해주는 데가 있는데 알람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네. 블랙록 현물 ETF 승인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그래갖고 뭐지 해서 딱 차트를 보는데 순식간에 10%가 상승을 한 거예요. 그 단기간에. 그러더니 진짜로 됐나? 이러고 있는데 점점 이게 근데 만약에 승인이 됐으면 더 상승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딱 멈춰갖고 조금씩 하락하고 이제 이거에 대한 후속 기사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가짜 뉴스일 확률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상승했던 거를 다 반납하고 오히려 더 하락을 했었어요. 진짜 그게 10% 갔다가 네. 10%가 다 빠졌어요. 그게 1시간도 안 돼서 벌어진 일이에요. 야, 진짜 그렇게 되는구나. 기사 하나. 근데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하락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점점점 상승을 하더니 현물 ETF가 사실상 승인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엄청 폭등을 하기 시작했죠. 이게 그 엄청난 이슈긴 한가 보네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최초로 현물 ETF가 승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최초라는 게 중요해요. 처음으로 승인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기관들이나 부자들, 그러니까 좀 여유 있어 부정적으로 보셨던 분들도 ETF면 한번 사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래소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건 우리나라의 경우는 쉬운데 해외에서도 이렇게 많이 관심이 없으세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ETF면 저희가 증권회사나 이런 데 상장된 거니까 쉽게 구입을 할 수 있잖아요. 접근성도 크고 맞아요. 그리고 이미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본격적으로 편입됐다는 신호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차트를 하나 제가 준비해왔어요. 예전에 4년 주기 사이클을 가지고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농사 짓는 거에 비유해서 제가 비트코인을 분석을 했거든요.
요거는 제가 그냥 스스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지가 않고 지금 세 번째 사이클로 제가 임의로 설정한 거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근데 딱 주기가 딱딱 맞아 떨어져서 네. 요걸 보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야, 생각을 이거 하고 주식에 그거 사계절 있잖아요. 네. 와, 그거랑 이제 비트코인 사계절이네요. 네, 달걀 모형 있잖아요. 네, 달걀 그런 모형. 것도 있고. 네. 근데 저는 항상 농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또 4년 주기다 보니까 저희 사계절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좋네. 네, 그래서 딱 그게 이미지가 맞고 저는 요대로 하면은 큰 위험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2014년 기준으로 제가 했어요. 네. 14년 기준 이후로 한 이유가 그 전에도 물론 비트코인이 있긴 하지만 요 사이클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세 번째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큰 흐름에서. 그렇기 때문에 2014년부터 2017년 말까지를 첫 번째 사이클, 그다음에 2018년부터 재작년 21년 11월까지를 두 번째 사이클, 22년부터 이제 앞으로의 사이클을 세 번째 사이클이라고 이제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요걸 이제 4년 주기로 이제 제가 잘라서 만든 거고요. 일단은 봄, 여름, 가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항상 겨울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보통 투자를 할 때 거의 고점에서 처음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슈가 많이 됐을 때. 맞아요. 그러면은 요 상승 끝자락에 항상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겨울을 맞게 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겨울부터 시작을 했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좀 더 저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는 다음 겨울 오기 전에 어떻게 대비를 할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제가 겨울부터 봄, 여름, 가을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요. 겨울은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고 알트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난 이후에 폭락이 시작할 때부터 약 1년 정도예요. 비트코인 최저점 찍을 때. 보통 한 12개월에서 1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딱 12개월 정도 걸렸어요. 이렇게 최저점까지 부근을 겨울이고 요때는 투자를 안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맨 처음에 웅달책방 나왔을 때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요 겨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는 최대한 참고 기다리는데 문제는 최저점이 언젠지를 몰라요. 거의 겨울이 끝나갈 때쯤. 그때부터 분할로 사기 시작을 해야 되고 실제로 저는 요 겨울 끝자락부터 조금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봄은 요 상승장 하락장 맨 끝에 비트코인 최저점을 기록하고 다음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을 때까지를 봄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봄이 이렇게 똑같은 사이클로 지금 그어놨거든요. 근데 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좀 길어요. 계절이. 보통 한 17개월에서 18개월, 1년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봄의 특징은 제가 올해 연초에 되게 강조했던 게 급등과 급락이 반복된다고 해서 심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따라서 급등과 급락이 계속 발생을 했고 실제로 과거 차트를 보면 여기 하락했다가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하고 2018년에도 19년에도 최저점을 찍고 상승했다가 코로나 때 한번 또 떨어지고 이후로 계속 올라가고 올해도 보면은 올 초에 급등했다가 뭐 요즘 SVB 파산, 뭐 바이낸스 이슈 이러면서 막 조정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상승했는데 요 지금 봄 중간 안에 거의 끝자락 안에 들고 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은 반감기부터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최고점을 전 최고점. 예를 들면은 지난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에서 보시면 비트코인이 2만 불이었거든요. 네. 그 2만 불을 넘는 요 순간까지를 여름이라고 해요. 여기는 조금 상대적으로 짧아서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되는데 여름 기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서는 섣부르게 올라갔다고 팔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홀딩을 해야 돼요. 차트만 보더라도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상승을 쭉 하는 사이클이기 정고점 때문에 넘었을 때 팔면 안 되는구나. 전고점을 향하고 갔을 때 그러니까 가는 중간에 올라갔다가 내가 조금 떨어질 것 같아서 밑에서 잡아야지 했는데 오히려 조정이 생각보다 안 오고 계속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 기간을 여름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걸 돌파하는 그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비트코인이 이제 점점 계속 올라가는 시기를 제가 잡았고요. 가을. 네, 가을은 요거 비트코인 이제 최고점 뚫고 올라가고 알트코인 불장까지 오는 본격적인 추수의 계절이라고 생각해서 가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끝나고 다시 겨울이 오고 이런 사이클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이렇게 약간 패턴이 그려지고요. 네. 개월 수도 대략 뭐 1년, 네, 12개월, 13개월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뭐 인간의 심리나 뭐 인간의 본성이나 이런 거랑 좀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약간 요거 비트코인은 특히 반감기라는 사이클, 반감기라는 명확한 주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요 사이클이 심리적인 것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잘 작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요 봄이 이제 끝인데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고 무조건 상승을 할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이제 하락은 끝이 왔지만 오. 20-30% 정도의 조정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못 사신 분들은 하락이 올 때마다 조금씩 사셔야 되고 네, 사셨던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팔아야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갑자기 더 5만 불까지 한 번에 가면은 조정이 한번 세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비트코인 비중이 높으신 분은 조금 정리해서 현금 확보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를 하고 밑에서 매수를 잘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위에서 팔면은 안 떨어지고 하면 오히려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아 빨리 사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점점 초조해지고 심리적으로 쫓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벌써 그래도 15,000원에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네. 근데 또 바닥 대비 2배 이상 올랐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트코인 한 비중이 한 50%를 넘거나 한 70%, 80%까지 되신 분들은 한 기다렸다 조금 한 20-30% 조정이 높은 가격에서 조정이 오더라도 그때 사면 되고 못 사면 그냥 본격적으로 진짜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갈 거라고 하면은 뒤늦게 사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는데 문제는 안 사신 분들이 있어요. 아예 안 사신 분들. 제 어떻게? 주변에도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나 살려고 했는데 안 떨어져서 못 샀어라고 하는데 이럴 때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한 10% 사고 우선 일단 사고. 네. 왜냐면 사야지 관심을 갖거든요. 갖고 이제 조금씩 사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1,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한 10%면 100만 원을 먼저 사세요. 사고 10,000원씩을 사는 거예요. 매일. 네, 매일. 매일 10,000원씩을 사다가 한 5%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시드에 한 10만 원 아니면 한 100만 원을 넣고 20-30%가 떨어졌다 하면은 한 30-40%, 한 300-400만 원 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면서 지금 현금이 비중이 높으면 안 돼요. 너무. 최소 50% 이상은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렇구나.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분할로 사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왜냐면 하락이 밑에 저점에서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요. 올라가면 또 더 올라가다가 떨어질까봐 또 못 사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못 사거든요. 그 심리를. 그 심리를 저도 극복을 하려고 자꾸 여기 웅다의 책방에 출연해서 나오는 이유가 그런 심리를 저도 스스로 컨트롤 하려고 하는데도 저조차도 지금 되게 가끔씩은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항상 높은 가격에서 사야 할 땐 적극적으로 사야 하고 낮은 가격에서 무섭더라도 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올매도가 굉장히 힘들죠. 그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은 네. 사야 되는 그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빠지면 산다. 빠지면 산다라는 생각으로. 근데 이제 너무 빨리 사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빠지면 산다라고 하는데 이제 빠지는 기준이 뭐냐 하면 비트코인이 한 최소 3%에서 5% 정도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씩 늘리시고 아마 근데 지금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는데 조금 하락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는데 지금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방향성을 딱 정해놓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여기서 올라가면 나는 어떻게 살 거고 떨어지면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서 본인의 기준을 딱 정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정해야지. 그러니까 네. 그 순간에 되면 또 감정이 흔들리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없는 분들은 10%는 담가라. 네, 그게 인상 깊네요. 사야 돼요. 사야지 관심 있어요. 음. 10% 있다가 조금 있다 사야지 하면은 어느 순간 보면은 그 못 사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만약 그것도 부담되시면 그냥 10,000원씩 사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1,000만 원 10% 먼저 사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10,000원 아니면 5,000원 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본인의 그 투자 금액이 있잖아요. 그거의 비중에 맞춰서 조금씩 사서 하락을 할 때 비중을 늘려가는 느낌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요, 석호님 이게 가다가 이제 여름에 이제 진입을 한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이 왔어. 네. 그럼 그때부터는 안 사나요? 아 그때 계속 사야죠. 아 그때도 계속 사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생기면 그때도 늦게라도 사는 거예요. 그때는. 아, 나머지 제가 지금 한 70% 정도 투자돼 있는데 30%를 만약 이번에 못 사면 여름에 들어갔으면 그때 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확신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최고점 있잖아요. 69,000달러. 여기 돌파하고 사도 수익률은 그래도 못해도 한 30-40%는 나지 않을까요? 네. 네. 그게 제일 안정적이죠, 무조건. 그렇죠. 네. 왜냐면 그동안- 위에 이제 더 이상 저항선이 없어요. 석호님 그러면 네. 지금 시점에서 혹시 네. 알투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알트는 안 된다고 지금은 생각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본인이 정말 믿는 알트코인이 있다면 예를 들어 제가 1억을 투자하고 있으면 한 100에서 300만 원 정도를 한두 종목까지는 제가 투자는 추천을 드려요. 100에서 300? 네. 그러니까 1에서 3% 정도죠. 아. 네. 그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지금 결과로만 보면은 비트코인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일부 알트 펌핑된 어. 코인들이 있죠. 개별 종목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만 비교해봐도 비트코인이랑 거의 상승률이 비슷하거나 비트가 오히려 더 좋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비트가 올라가야지 충분히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고 만약에 내가 알트코인이 너무 상승을 해서 단타에 자신이 있다. 그럼 짧게 투자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전략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막 거의 한 20-30% 올라가면은 다음날 막 30%씩 빠지는 코인들이 많아요. 대부분 알트가. 그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본격적인 상승 전에 알트가 한 번씩 펌핑이 올 때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 코인은 웬만하면은 추천 안 하고 지금 비트 모아가고 비트로 이득 난 걸 가지고 알트를 하면은 좀 마음이 편한데 나중에 제 순수한 돈을 가지고 알트 코인을 투자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버티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서 알트 코인은 좀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석호님이 또 유경험자니까 유경험자의 그리고 지금 상패가 뭐가 될지 몰라요. 최근에 비트코인 캐시가 맞아요. 미국에서 상패됐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상패됐대요, 근데. 상패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뭐가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도권에 들어오는 거는 비트코인이 좋은데 반대로 하면 기존에 있던 코인들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알트코인의 99%는 사라진다. 그 얘기가 제도권에 들어오면 다시 정비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새로운 코인들이 나오겠지. 기존에 있던 코인들을 맞아요. 쓸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코인들이 쓰이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트코인을 비추를 하는데 살아남으면 무조건 더 큰 수익률을 주겠지만 그거를 저는 찾기는 매우 힘들다 개인들이. 그러면은 그 지금 비트코인 투자 좀 놓치신 분들 네. 뭐 이런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나 아니면 뭐 코인베이스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뭐 테슬라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도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네네. 요런 기업을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테슬라 뭐 미국 채굴 기업은 비추해요. 왜요? 왜냐면 채굴 기업 같은 경우는 물론 비트코인 올라가면 올라갈 확률이 높지만 이게 등락률이 엄청 커요. 거의 알트코인 수준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좀 안 사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테슬라의 본질은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물론 비트코인이 올라가서 재무제표가 개선되면 좋은 흐름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 때문에 테슬라를 산다? 그건 아닌 것 같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그 회사가 코인 사업을 하는 회사가 원래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단순히 비트코인 매수를 많이 했다는 이유로
물론 가격은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사는 게 좋고 코인베이스는 저 같은 경우는 전체 자산의 한 10% 정도를 샀거든요. 네.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저점에 사고 최근에 이번에 나스닥 조정 왔을 때 같이 한번 샀고 했는데 코인베이스를 사는 이유는 여기는 직접적인 거래소예요. 그렇죠. 거래소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럼 저희한테 배당도 줄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 수익률만큼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신생 기업이잖아요. 또 여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인베이스도 지금 저점 대비 또 많이 올랐어요. 제가 한 37달러까지 봤었나? 그때 한 40달러 정도까지 봤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80달러 정도 넘었더라고요. 그럼 2배 이상 또 상승한 건데 물론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지만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은 코인베이스는 조금씩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전체 시드에 10% 이상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양도세가 있어서 20% 양도세. 네, 20% 양도세가 있는데 이제 22%죠. 그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그것까지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비트코인이 똑같이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벌었으면은 얘는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금까지. 그렇죠. 그럼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비트코인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드가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은 그냥 비트코인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한편으로는 네. 그 비트코인을 진짜 막 일생일대의 기회로 막 여겨가지고 인생 역전의 기회. 네. 그래서 진짜 막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매수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비트코인 같은 것이 앞으로는 다시는 탄생하지 않을 것이다. 막 그렇게까지 이제 의미 부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요거는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물론 일생일대에 저도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시작했고 그거에 대한 건 동의를 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게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탄생하기까지는 한 몇십 년이 걸릴 것 같고요. 저는 비트코인 이후에 그 진짜 알트코인들 중에서 진짜 제2의 구글 아마존 같은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에서는 아마 그런 걸 좀 더 집중적으로 찾지는 않을까. 하지만 이번에는 비트코인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네, 석훈님 그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그러면은 끝으로요. 네. 시청자님들께서 이것만은 좀 비트코인 이제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으면 좀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올해 계속 강조했던 건 심리적인 거. 급등과 급락이 계속 발생하는데 심리적인 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데 따지고 보면 올해 초에 되게 안 좋았다가 급등했어요. 급등했다가 갑자기 또 SVB 파산 내고 바이낸스 이슈 나오면서 또 급락했다가 또 상승하고 지금은 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지금 무조건 제가 상승장일 때는 그 본격적인 상승이 돌입을 했을 때는 이게 좀 더 길게 가면서 엄청난 이제 상승을 이렇게 오는데 지금은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 있을 때 항상 조정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중간 어디에선가 좀 본인들이 심리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투자하면서 하면은 결국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처음 여기 방송 운당채빵님에 나왔을 때 거의 한 2년 남았다, 3년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지금 이제 본격 투자가 비트코인에 향후 지금 한 두 달에서 한 늦으면 5달 정도가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잘 준비를 하셔서 상승장 가셨을 때 좋은 성과가 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